이제 이번 시간에는 비장의 문제를 관상하고 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자, 그러면 입술 주변이라고 얘기했는데, 소화기관이 안 좋으면, 우리 그 관상의 목형인들은 역삼각형인 거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들이 말년에 조심해야 될 거 뭐라 그랬죠? 살이 빠져서 볼이 쏙 들어가는 걸 주의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년의 기운은 강한 것이 아닌데 볼까지 들어가면 큰일 난다. 비위장이 약하면 볼이 쏙 들어가요. 턱, 여기를 관상에서는 소화기의 중요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무슨 기운이에요? 노복궁이죠. 노복궁, 부하에 대한, 아랫사람에 대한 통치력도 약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여기가 쭈글쭈글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유독 볼의 문제들이 좌우가 틀어지면서 유독 찌그러진다. 그러면 통치력은 약하다. 통합하고 그 사람들을 통합해서 하나를 만드는 것은 약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정치인들이라면 여기가 문제가 있는 점들을 살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마를 보고, 관상에서는 이마를 보고 저 사람의 통치의 큰 틀이 어떠냐인지를 보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가 정상적으로 잘 매끈하게 돼 있어야, 이 사람이 끝까지 그래도 잘 다스리겠구나, 이끌어 가겠구나. 그런 걸 보는 게 관상에서는 여기 하관을 보는 거예요. 입술이 이런 현상들이 주로 다 하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우리 말년의 중심이 어디라 제가 맨날 강조했어요. 입이라고 많이 강조했는데, 입, 그리고 턱, 입꼬리, 인중, 다 볼살, 다 어디예요? 말년에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거다. 간혹 가다가 젊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하관이 진짜 안 좋아. 입술도 삐뚤고. 그러니까 말년이니까 굳이 해석하지 말고 딴 얘기, 그러면 안 돼요. 말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맞지만, 입에 작용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평생 하는 거예요. 여기가 30이 넘어가면 이마를 넘어가는 건데, 30을 넘어갔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마가 부족하다고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이 때는 30대 이전은 이마를 보지만, 15에서 30까지 보지만, 이거는 평생 그 사람의 관록이라든지 관의 역할을 평생을 보는 기운은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그래프는 뭐냐? 이런 현상들이 주로 말년에 50 이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근육 얘기를 좀 할 건데, 광배근이라는 게 있어요. 광배근. 굉장히 큰 근육이 광배근입니다. 광배근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배근이 팔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얘는 정상적인 근육. 그래서 어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서로 이렇게 삐딱하게 될 수 있다. 한쪽만 문제가 되면 머리는 기울어지지 않는다. 어깨만 기울어진다. 근데 어깨가 기울어서 머리도 이렇게 기울어지면 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오늘 광배근이니까 딱 사람들이 봤더니 어깨만 이렇게 삐딱하게 항상 다니네. 그럼 광배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 광배근의 문제는 뭐냐면, 또 비장이 문제가 되면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깨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골반의 위치나 이것도 발의 모양을 표시한 건데, 이거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근육은 발도 이렇게 변해요. 변하게 만든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광배근은 그렇지 않다. 단지 어깨만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제 어깨에 문제가 이렇게 되면 광배근의 특징이 있어요. 허리랑 팔에 붙어 있죠. 이제 여기 팔이거든요. 여기는 허리하고 팔에 붙어 있어요. 광배근에 문제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깨가 아픈데 허리까지 좀 같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깨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어깨만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광배근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깨가 안 좋은데 허리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광배근을 항상 살펴야 돼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뭘까지 봐야 된다? 비장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광배근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얘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데 이건 아니고, 뭐냐면, 자, 팔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팔이 이렇게 똑같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딱 차렷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게 팔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기하는. 이건 이제 이게 아니라 얘가 과하게 표현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광배근이라는 애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걔가 짧아졌어. 짧아졌다는 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쪽인 거예요. 팔이 돈다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관상학에서 좌우의 변이가 다른 거는 내심과 외심이 다른 걸 얘기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내 속마음은 다른 쪽에 있는 걸 얘기해. 관상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관상학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맘씨, 맵씨, 말씨 모든 걸 다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몸이 좌우가 다르다는 것은 어깨가 틀린다는 것은 자기 속마음과 표출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광배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게 결론적으로 뭐다? 비장의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얘기다. 이 얘기예요.